지난해 하반기부터 코스닥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900선 돌파를 이뤄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곳에는 코스닥의 대장주 셀트리온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어떤 회사인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오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보면은 말이죠. 코스피로 셀트리온이 옮겨가게 되는데 굉장히 기세가 지난해 말부터 가을쯤부터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성장세와 규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셀트리온 삼형제를 같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셀트리온을 이야기하면 셀트리온은 지난 1월달에 그 주가가 10만 6천 원이었거든요. 그 제일 고점이었던 1월 12일 최고치가 37만 4천 원이었으니까 약 300% 이상 뛰었다 봐요. 3배 이상 뛰었군요. 더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이 34조입니다. 34조면 현재 포스코의 시가총액이 31조이기 때문에 이 세 삼인제를 합치면 곧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앞설 수도 있다. 이런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지난 7월에 상장을 했죠. 상장될 때 3만 2천 원이었는데 고점이 16만 4천이었으니까 약 400% 뛰었고 더 많이 뛴 것은 사실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1년 전에 그 만 원대로 출발했다가 지금 현재 11만 4천 원이었으니까 약 1000% 정도 뛰어서 엄청난 지금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원래 실적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앞전 실적을 발표했는데 19일에 발표를 했는데 잠정 실적이 매출액이 8,289억에 영업이익이 5,173억입니다. 즉 영업이익이 62.4%였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재작년 영업이익이 37%였으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2배 뛰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많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을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화장품 회사로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합성,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의약품이 있고 생물학에서 추출하는 바이오 의약품이 있는데 이 합성 의약품이건 그 바이오 의약품이건 진품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제품을 쓰죠. 그 합성 의약품 복제품은 제네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품을 바로 바이오시밀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바로 셀트리온이 국내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5년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셀트리온의 그 핵심 삼형제가 바로 램시마, 그다음에 허주마, 드록시마가 바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삼형제인데요. 이 램시마 하나만 예를 들면 램시마의 미국 시장 마켓 규모가 8조 원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지금 셀트리온이 약 8천억의 매출을 남겼으니까 향후 시장성이 얼마나 더 큰지를 우리가 읽어갈 수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유방암 치료제인 허주마까지 지금 유럽 의약품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로 지금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에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면서 이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는 셀트리온인데 사실 코스닥이 11월쯤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중에 상당한 지분이 셀트리온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의 시장 가치가 있는 반면에 사실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선 지금 지난 18일 날 도이치방크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먼저 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도이치방크는 셀트리온의 높은 수익성은 앞으로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냈어요. 이 바람에 바로 그 10% 이상 작년에 떨어져 있고 그 지난 주 일주일간 그 20% 가까이 떨어진 상태인데 뿐만 아니라 노무라 증권도 도이치방크와 비슷한 의견을 내서 이것들이 시장에서 가장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로 셀트리온이 다음 달 말쯤 2월 말쯤 옮겨갈 것이고 코스피 200에 3월에서 6월 사이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코스닥에서 빠지게 되면은 증시 자체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현재 코스닥이 900선인데 셀트리온만 빠지면 바로 800선 언더로 밀려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코스피 200이 되게 중요한 가늠자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이 바로 펀드 시장의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현재 셀트리온만 들어간다고 해도 시가총액 순위로 한 5위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피 200 시장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영향을 받는 중요한 종목이 될 것일 것 같습니다. 예,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뭐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증시를 이끌어온 상황인데 요새는 또 미디어 업종 CJ 오쇼핑과 E&M이 합병을 하면서 좀 부각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그 CJ 오쇼핑과 그 CJ E&M이 합병한 건이 큰 게 있었는데 예. 요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시장과 예. 커머셜 시장이 합쳐지고 있다. 즉 거대 미디어가 우리나라에도 탄생하고 있고 예. 이러한 것들이 다른 비슷한 업종의 기업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미디어와 커머스 이 두 개의 시장이 합쳐지면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와 소비자들의 그 큐레이션 역할을 같이 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개인화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영향을 받을 건데 예. 아마 다른 업체들은 요 두 개의 시너지를 보면서 시장의 동향을 살필 거고 이게 아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면 다른 업체들도 급속하게 합병이나 덩치를 키우면서 비슷한 경기 지수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 증시가 코스닥이라고 할 경우에 바이오 편중 현상이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 미디어 같은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양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셀트리온 이야기 해봤습니다.